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190화 다시 만나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산해경에 등장하는 괴물인 채들이 떼로 등장했는데요. 무케와 아랑사를 잡으러 떼로 몰려왔다가 얼음굴의 짐승을 보고 주랭랑 치는 스토리가 전개됐습니다. 얼음굴 짐승의 정체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것처럼 산군이었습니다. 저 또한 1년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산군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해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정체가 명쾌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된 스토리를 같이 리뷰해보시죠. 고획조들은 땅속 굴로 숨어버린 아랑사를 잡기 위해서 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산해경에 따르면 채는 범의 몸에 소의 꼬리를 가졌는데 개 짖는 소리를 낸다고 하죠. 지난 화에서는 엄청 무섭게 묘사가 됐는데 오늘 작화를 보니까 마치 산해경에서 바로 튀어나온 듯이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고획조들이 도와달라고 부른 거긴 하지만 채들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야만스럽기가 그지없는데 새들이 잠깐 방심한 틈을 타서 낚아챈 후에 인정사정 없이 먹어버리죠. 동족도 서슴없이 잡아먹는 모습이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이 야만스러운 채들이 수십 수백이 모여서 아랑사를 잡으러 굴로 투입됩니다. 채의 대장으로 보이는 놈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이 땅을 넘보다가 누군가에게 막혀서 넘어오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산군인 듯이 보이죠. 산군은 과거 동쪽 땅의 왕이었고 각종 마물들이 동쪽 땅을 침범할 때마다 막아냈던 존재였는데요. 새삼 호영 1부 1화의 프롤로그가 떠오릅니다. 아주 먼 옛날 동쪽 땅에 영험한 힘을 가진 큰 범이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령스러운 범을 산의 왕이라 부르며 섬겼고 왕은 사악한 기운으로부터 땅과 사람을 지켰습니다. 산군의 무서움을 한 번이라도 겪어봤던 짐승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서 닭살이 돋고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곤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채들이 굴 속으로 들어갈 때 입구를 보니까 일령이 들어갔던 입구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장면과 비교해보니까 같은 입구가 맞네요. 일령도 저 굴로 들어가서 얼음 틈을 통해 얼음굴 내부로 드나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화 리뷰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커도 저 얼음 틈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 장면을 보면 무커가 자신의 잘린 팔을 물고서 얼음굴에 묻어놨다가 고마님께 붙여달라고 해야지 라고 혼잣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음굴은 일령이 드나들던 입구로도 갈 수 있지만 흰산에서도 무케와 아랑사가 지나갔던 길을 통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길로 무커도 다닌 듯이 보이고요. 얼음굴에는 이상한 점이 있는데 일령과 무커가 모두 드나들 수 있는 굴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흰산 구역이라면 흰산의 지기 때문에 무케나 무커가 있는 곳은 일령이 갈 수가 없는데요. 일령도 갈 수 있고 무케나 무커도 갈 수 있는 곳이라니 마치 흰산 일족이거나 흰산의 명을 받은 존재라면 모두가 드나들 수 있는 제3지대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미 무케도 자신은 흰산을 벗어나면 죽는데 이상하다고 의문을 가지면서 얼음굴이 심상치 않은 곳이라는 떡밥이 나왔죠. 어떤 이유로 일령과 무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지 나중에 설정이 명확히 공개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편 채들은 굴 속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하고 곧 얼음틈 내부까지 들이닥칩니다. 냄새를 쫓아서 무케와 아랑사를 추적하는데 채들이 먼저 발견한 건 흰 릴라와 친구들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지난 화에서 얼음굴 짐승의 존재를 발견하고 오돌오돌 떠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화에서 산군을 제대로 확인하고는 완전히 지린 것 같습니다. 채들이 무서워서 떤다기보다는 산군을 보고 완전히 겁먹은 걸로 보이죠. 채들은 결국 아랑사와 무케를 찾아냈고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바람이 휘익 하고 강하게 불어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분다. 다들 기억하시죠? 산군의 등장 시그널입니다. 과거 흰눈썹의 성에 쳐들어가는 장면에서도 산군의 등장과 함께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던 적이 있었죠. 이번 화에서 나온 장면과 오버랩이 되는데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입니다. 채들도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는지 기분이 이상하다면서 서로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데요. 그러다가 얼음굴 짐승의 정체를 알아버리고 맙니다. 얼음굴 짐승의 정체를 알아버린 채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미친듯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표정과 동작들을 보면 정말로 다급해 보입니다. 마치 예전에 비녀단의 새들이 산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와 모습이 비슷하죠. 새들은 산군이 지키는 까치목고를 겁없이 기습했다가 학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산군은 그 이름만으로도 새들을 지르게 만드는 존재가 됐죠. 채들도 새들과 비슷하게 과거 산군에게 크게 당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채들은 모두 도망가고 얼음굴에는 무케와 아랑사만이 남게 됩니다. 얼음 속에 갇혀서 두 눈을 조용히 감고 있는 산군을 바라보는데요. 표정이 오묘합니다. 무케는 뭔가 생각에 잠긴 모습이고 아랑사는 살짝 슬픈 듯한 눈빛이네요.
눈을 감은 산군은 빠르와 외모가 똑같죠. 산군을 빠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빠르와 다른 존재임을 직감적으로 느끼는 걸까요? 특히 아랑사는 갓난아기 때부터 산군이라면 울다가도 뚝 그칠 정도로 좋아하던 존재였는데요.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번 화 제목이 다시 만나다 였습니다. 그토록 아랑사를 되찾고 싶어했던 산군을 위한 제목이기도 하고 갓난아기 시절부터 본능적으로 산군을 좋아했던 아랑사를 위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얼음 속에 잠들어 있는 산군을 보고 무케와 아랑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다음 화가 매우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지난 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산군의 정신이 깨어있다면 이번에 아랑사를 만난 것이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령의 명을 빌려서라도 말이죠. 다시 장면이 전환되고 이령이 머물고 있는 시라무렌의 성이 비추어집니다. 흰머리 포에게 실패한 고액조 대장은 이령에게 엎드려서 빌고 있는데요. 상군 때문에 채들의 정신지배가 풀린 것 같다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채들의 눈 색깔이 빨간 게 이상하다 했더니 정신지배에 걸렸던 거네요. 정신지배가 완전히 자아를 잃게 만드는 방식도 있는 반면에 마인드 컨트롤처럼 특정 행동을 하게 만드는 정신지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령은 시라무렌의 성에서 아편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지낸 듯이 보이는데요. 시라무렌의 부하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중에 시라무렌의 복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이전 화에서 시라무렌이 넌 쓸만한 부하가 없지? 라고 화를 돋궈서 그런 건지 좀 심한 느낌이네요. 여튼 이령은 고액조 대장의 보고를 받고 의외의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령은 자신이 얼음굴에 보관하고 있는 범의 시체가 아린이 키우던 범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령은 산군이 그저 흰눈썹 성에 있던 큰 범인 줄만 알았지 아린이 키우던 범이라는 사실은 몰랐죠. 과거 이 장면을 보면 아린 놈의 명을 받은 범은 아닌데 라면서 아린과 관계가 없는 범으로 생각합니다. 이령이 알고 있는 아린의 범이라고는 울라 정도인데 산군은 아린에게 명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아린과 관계 있는 범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령이 이제 산군은 아린이 키우던 범은 흰머리 아이를 지키던 범이라는 정보를 모두 알게 된 상황이죠. 이령은 그동안 흰머리 아이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파편적으로 듣고 대충 넘겼는데 이번 정보가 뭔가 큰 그림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내뿜는 아이가 흰산에 있고 흰눈썹이 산군으로부터 아이 찾는 것을 비녀단에 의뢰한 적이 있고 산군은 아린이 키우던 범이었다. 그렇다면 산군이 지킨다던 그 아이는 대체 뭐지? 어쩌면 흰눈썹의 계략이 이령에게 들통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군은 과연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이령의 시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아랑사의 명을 받은 존재로 부활할까요? 아니면 제3의 방법일까요? 빠르가 위령선을 찾아서 흰산을 떠난 이 시점에 드라마틱하게 산군이 등장했다는 점이 꽤 의미심장합니다. 빠르의 부하범이 채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기절한 상태죠. 팔이 하나 잘려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범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빠르가 돌아오면 이 범이 얼음굴이 수상하다고 보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빠르가 산군 부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별의별 상상의 나래가 다 펼쳐지네요. 저는 예전부터 산군이 이령의 시로 부활해서 흑화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무케와 아랑사가 산군을 먼저 발견한 이상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더 이상은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자 앞으로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흑화되어야 밸런스가 갖춰진다고 보는데 지금 보니까 늠름하고 정의로운 산군의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가능성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댓글 반응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호영 팬들의 영원한 주인공 산군이 재등장한 것에 대해서 보고 싶었다, 가슴이 벅차다, 찡하다 같은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제 영상들의 조회수를 봐도 산군 관련 영상은 늘 상위권을 찍는데요. 실제로 산군 죽고 나서 호영 접었다는 소리도 저는 꽤 들었습니다. 그만큼 독자들의 산군에 대한 애정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번 화 얼음굴에서 바람이 확 부는 장면에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기분이 들었는데요. 혹시나 산군이 죽고 나서 호영을 접으신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2부 정주행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산군을 만난 아랑사의 묘한 표정에 대해서도 감상적인 댓글들이 있었죠. 저도 아랑사가 이렇게 진지한 표정을 지은 게 처음이라서 뭔가 싶긴 한데 표정을 보면 단순히 놀랍다라기보단 슬퍼하는 느낌, 걱정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간 이후로 아랑사가 산군을 보려고 얼음굴에 자주 드나들 것 같기도 한데요. 산군을 과연 누가 부활시킬 것이고 어느 편으로 붙을지 정말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령이 산군의 정체를 몰랐다는 사실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댓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령은 산군이 아린의 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이번에 고액조 대장이 말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 댓글을 보니까 이령이 뒷조사를 해서 알게 된 것 같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령의 대사를 되돌아보면 가만 그보다 아까 뭐라고 했냐? 뭐라? 아린의 범? 이라고 하죠. 대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신다면 이령은 고액조 대장을 통해서 산군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 박사와 함께 호랑이 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